8월 28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오늘은 세 번째 챕터로 에드먼드와 옷장에 대해서 같이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루시가 옷장이 있던 방에서 그 빈 방에서 복도로 뛰어나오면서 말합니다. 난 괜찮아. 방금 돌아왔어. 언니 수잔이 말합니다. 루시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 내가 여기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오빠 피터가 말합니다. 아하, 너 거기 숨어 있었구나. 가엾은 루시, 숨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몇 시간이나 딴데 가 있었는데도 에드먼드 오빠는 머리를 꽉꽉꽉 쥐어박는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루시를 놀립니다. 피터가 말합니다. 루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참, 내가 옷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막 아침을 먹은 다음이고 몇 시간 동안 딴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있었다니까. 언니, 수잔이 말해요. 루시, 멍청한 소리 그만해. 우린 방금 그 방에서 나왔어. 너만 남아 있었다고. 피터가 말합니다. 루시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얘기한 것뿐이야. 그치, 루시? 아니야,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마법의 옷장이라고. 그 안에 숲도 있고, 눈도 있고, 파우누스도 있고, 마녀도 있고, 나니아라는 나라가 있어. 가서 직접 보란 말이야. 다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할 때 방문을 열고 옷장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문을 활짝 열면서 루시가 말합니다. 자, 직접 보라고! 언니 수자는 머피코트를 옆으로 싹싹 제치면서 고개를 안으로 쑥 디밀면서 아유, 이건 그냥 옷장이야. 뒤에 벽이 있잖아. 오빠 피터는 벽이 단단한지 똑똑똑 두드려 봅니다. 장난이 심했어, 루시. 우린 깜쪽같이 속았다고. 절반은 믿었었는데. 루시는 얼굴이 빨개져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루시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아주 비참한 마음이었습니다. 루시는 사실을 말했는데 형제들은 거짓말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온 집안 벽장마다 저기 또 새로운 나라가 있다, 또 저기 새로운 나라가 있다 이렇게 놀려댔습니다. 이 우울함은 계속되었고 비가 오는 어느 날까지 이 우울함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이 여러 날 지나고 오후 내내 줄기차게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더 이상 집 밖에 나가서 놀질 못하고 집안에서 예전처럼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잔이 술래였고 다들 숨으려고 흩어지자마자 루시는 옷장이 있던 그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옷장으로 숨을 생각은 없고 만약에 옷장 안으로 또 숨었다가 또 지긋지긋한 그 말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다만 옷장 안을 한 번은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할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루시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 옷장 안으로 들어가 숨어서 절대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옷장 안에서 문을 닫는다는 건 멍청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루시가 방금 들은 발자국 소리는 에드먼드의 소리였습니다. 에드먼드는 방문을 열려다가 루시가 때마침 옷장 안으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루시가 말하는 상상의 나라를 또 놀려먹으려는 심보에서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코트와 좀양 냄새에 컴컴하고 조용했는데 루시는 어디도 보이지 않았어요.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탁탁 닫았습니다. 그것이 매우 멍청한 일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그때부터 에드먼드는 루시를 찾아 어둠 속을 더듬더듬 들어갔습니다. 에드먼드는 어둠 속에서 루시를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말할 때 자기 목소리가 벽장에서 울리는 그런 좁은 공간의 소리가 아니라 꼭 들판에서 루시를 부르는 것 같은 들판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 다행히 문이 저절로 열린 게 틀림없어. 아까 에드먼드가 문을 닫고 들어갔잖아요. 옷장 문을. 옷장 문이 삐걱 열렸는 줄 알고 그 빛이 있는 쪽으로 나갑니다. 루시 생각은 잊어버린 채 불빛 쪽으로 다가갑니다. 에드먼드가 발을 내딘 곳은 빈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나무 숲 한가운데 탁 트인 공간에
발 아래 눈이 뽀드득 뽀드득 밟혔고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루시, 나도 왔어. 나야 에드먼드. 루시, 의심해서 미안해. 네가 옳았어. 정말 옷장 안에 새로운 이, 이상한 공간이 있어. 어서 나와. 우리 화해하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술록 두 마리가 끄는 썰매 한 대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썰매에는 일어서봤자 키가 1m도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뚱뚱한 난쟁이가 술록을 몰고 있었습니다. 북극곰 모피에 기다란 금빛 장식술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쓴 난쟁이는 수염이 무릎까지 내려와 담요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난쟁이 뒤로 썰매 한가운데 아주 높은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에드먼드가 이제까지 본 여자 중에 가장 키가 크고 몸이 덩치가 큰 데다가 목까지 오는 하얀 모피에 오른손에는 길고 곧은 황금 마법의 지팡이 같은 것을 들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는데 새빨간 입술 말고는 그냥 창백한 정도가 아니라 흰 눈이나 백지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녀는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오만하고 차갑고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멈춰라. 그녀의 소리에 썰매가 휙 달려오다가 급히 멈춰서는 바람에 술록들이 달리다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썰매가 멈춘 곳은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매섭게 쏘아보며 묻습니다. 넌 누구지? 에드먼드예요. 그게 여왕한테 하는 말버릇이냐? 용서하세요. 여왕님 몰랐어요. 나니아 여왕을 모른다고? 이제 똑똑히 알려주지. 근데 넌 뭐지? 여왕폐하 뭘 모르시는 거죠? 저는 학교 다녀요. 지금 방학이라 안 가지만요. 자, 오늘 에드먼드와 옷장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 다른 형제들 모두 루시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중 에드먼드는 유독 동생 루시를 놀렸습니다. 그는 루시를 비웃으면서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약 올릴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옷장에 들어간 것도 루시가 말한 상상의 나라를 또 트집 잡아 계속 놀리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게 해주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9절은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나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느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에드먼드와 같이 그렇게 다르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인데요. 많은 동화에서는 하얀 마녀는 좋은 마녀고 하얀 마법은 악한 마법, 어두운 마법, 흑마법과 반대되는 좋은 마법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하얀색을 겨울과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춥고 생기 없는 세계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나니아라는 세계에서는 그리고 C.S. 루이스가 그리고 있는 이 나니아라는 세계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는 좋은 마녀와 같은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로 신명기 18장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게 멀리하라고 죽이라고 하신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녀와 같은 존재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번의 내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에드먼드와 루시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런 주제가 잡혀있기 때문에요. 타인과의 관계, 이 관계성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과 베드로전서 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본문을 좀 찾아서 살펴보시면은 목장 안에서 서로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보물 목장 나눔의 시간에는요.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루시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언니 오빠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놀려댔습니다. 성경은요, 가족들까지도 그가 말한 것을 전혀 믿지 않았던 가족들의 외면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고 그가 누구인지 서로 나눠보세요. 두 번째 질문, 만일 루시가 재미삼아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했다면, 사실은 옷장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했다면 다른 형제들과 얼마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는 자신이 본 것을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장난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나는 내가 믿어진 이 복음을 모르는 척 한 적은 없습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고 친구 가운데서도요. 한번 서로 나눠보실까요?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한 청년과 그 가족의 고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청년이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삶에 그렇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서로의 삶을 맡기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가시는 새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를 서로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목장 식구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는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네 번째 장 터키 젤리 관련된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드먼드가 4장에 가면요, 이 하얀 마녀의 썰매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림인데요. 하얀 마녀가 있고 에드먼드가 있고 옆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 찍으신 감독님인 앤드류 아담슨이 이렇게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저 썰매에 타게 되면서 터키 젤리를 먹으면서 여기에 매혹이 돼버려요. 자, 다음 주 내용 궁금하시죠?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말 하나도 다시금 주의하도록 오늘 이 나니아 연대기 한 챕터의 내용을 통해 나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붙잡아 주시되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